늙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고 우리는 계속 늙어가고 있죠. 이게 또 현실이죠. 건강한 상태로 나이 들어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그저 마치 운명처럼 받아들인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다른 또래 연배보다 훨씬 젊고 건강하게 병도 없이 그렇게 사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남 사랑의원 김수연입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가장 궁금하신 거 항상 노화에 대한 질문, 그렇지만 쉽게 어디 가서 물어보지 못하는 거죠. 늙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1초도 멈추지 않고 우리는 계속 늙어가고 있죠. 이게 또 현실이죠. 건강한 상태로 나이 들어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그저 나이 들어가는 것을 내가 마치 운명처럼 받아들인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만큼 의학이 발달했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2009년 노벨의학상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노화의 원인을 밝혀낸 부분이에요. 텔로미어라는 존재를 밝혀내면서 2009년 이후에 의학계에서는 그렇다면 노화는 원인을 알기 때문에 원인을 아는 증상은 질병이다. 이렇게 규명을 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 몸속에 이제 모든 단위로 세포 단위로 구성되어 있을 때 그 세포 안에 핵에서 DNA가 있죠. DNA는 우리 몸의 세포를 다 복제해내도 평생 복제를 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복제되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중간에 스탑이 되기 때문에 늙어가는 거죠. 그러면 왜 중간에 스탑된 애들이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걔네들을 봤더니 DNA 말단에 조그마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텔로미어라고 하고, 이 텔로미어는 세포가 한 번씩 카피될 때마다 점점 줄어서 결국에는 텔로미어가 없어져 버리면 그 세포는 더 이상 복제되지 않더라고요. 따라서 텔로미어의 길이를 길게 하는 방법들이 이제 굉장히 아직까지도 계속 지금 연구 중인데 그 중에 밝혀진 것들이 이제 4가지가 있어요. 이 4가지는 지금부터 적용하시면 됩니다. 쉽고 간단해요. 그렇지만 꾸준히 하셔야 효과가 있겠죠. 첫 번째는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스트레스, 외부에 있는 모든 충격, 빛, 그다음에 바람, 공기, 온도, 이것도 사실은 이 육체에서는 스트레스로 작용하는데요. 좋은 스트레스가 내 몸을 건강하게 한다고 해요. 자, 가을, 봄 이럴 때 이제 향기로운 바람이나 꽃냄새 좋은 스트레스죠. 그 다음에 멀리서 들어오는 친구한테 좋은 소식, 우리 아들 1등 했어? 이런 것들이 좋은 소식이 바로 나한테 좋은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음식은 나쁜 거 다 안 되죠. 네. 당연히 술, 담배, 특히 그 니코틴은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한다고 너무나 이미 다 알려져 있어서 당연히 담배는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내 세포를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싶으신 분은 담배 하지 말으셔야 되고, 술은, 알코올은 좋은 성분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알려진 대로 적포도주는 어느 정도 하루에 한 잔 정도는 오히려 세포 활성도를 높인다 이렇게도 알려져 있지만 과음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운동. 자, 여기서 적당한 운동은 되게 운동하시면은 굉장히 월크아웃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어디 가서 이제 그 트레드밀 1시간 이상 달리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이런 운동은 세포를 늙어가게 해요. 왜? 몸속에 활성산소를 많아지게 하면서 이 활성산소가 또 세포를 계속 괴롭히고 있거든요. 따라서 활성산소를 적게 하고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지근을 발달시키는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가지를 1분 이상 한다든가, 예를 들면은 많이 알려져 있는 플랭크 동작 있죠? 바닥에 엎드려서 배를 들고 팔꿈치로만 이제 체중을 지지하는 그런 플랭크를 하실 경우에 몸을 바르게도 하고 근력도 만들고 나를 건강하고 오래 살기도 하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하루에 5분 이상씩 꾸준히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가벼운 유산소 운동, 너무 오래 달리거나 너무 매일 달리실 필요 없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달리기는 충분하시고요. 그럼 마지막 4번째는 무엇이냐?
어린 세포, 내 몸속에서 어린 세포가 계속 만들어지도록 자극을 주는 거죠. 그게 소위 알려진 줄기세포예요. 줄기세포가 많이 만들어질 때 텔로미어의 길이도 확장되고 길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따라서 이 네 가지, 맨 마지막 줄기세포 치료를 하는 것 빼고는 세 가지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특히 적당한 운동이라는 건 운동을 했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많은 반응들이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로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죠. 성장 호르몬이 내가 운동을 할 때 성장 호르몬이 퐁퐁퐁 이렇게 계속 솟아나요. 어른들은 그로스 호르몬이 있다고 해서 키가 자라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근력이 높아짐과 동시에 가장 원하시는 거, 복부 지방을 분산시켜줘요. 굉장히 훌륭하죠. 따라서 인슐린도 자극시키고 복부 지방도 분산시키고 근육도 탄성 만들어주고 이러한 그로스 호르몬이 생기기 때문에 나이 들면서 점점 이런 근력 운동을 하시는 분들 다른 또래 연배보다 훨씬 젊고 건강하게 병도 없이 그렇게 사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운동 안 하실 이유 없겠죠?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노화라고 하면 그동안은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것, 시간이 지나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 그렇게 아무도 치료할 수 없는 자연현상으로 알려졌죠. 그러나 2009년 노화의 원인을 규명하면서 노벨 의학상을 탄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밝혀낸 것은 노화의 원인은 바로 텔로미어다.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즉 세포가 계속 복제될 때마다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지고 결국 텔로미어의 길이가 DNA에서 다 했을 경우 그 세포는 더 이상 재생되지 않는다. 즉 노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밝혀냈죠. 그렇다면 노화를 예방하거나 노화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텔로미어의 길이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핵심이다 라고 의학계에서 크게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텔로미어를 어떻게 길게 할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운동들은 텔로미어를 길게 하는, 즉 젊음을 유지하는 또는 다시 젊어지게 하는 그런 운동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운동법은 한 가지로 딱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지 않고 움직이면서, 그러나 굉장히 적게 움직이면서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근육량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심장에서 피를 짜줘야만 근육을 사용할 수 있죠. 따라서 내가 달리거나 아주 러닝머신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심박이 증가할 겁니다.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젊어지는 운동 첫 번째, 몸 전신의 근육을 타이트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이에요. 자, 먼저 자연스럽게 앉아서 다리를 펴고 팔은 뒤쪽으로. 이 상태에서 뒤꿈치로 내 체중을 유지하면서 엉덩이를 들어주십니다. 자, 이렇게 수평이 됐나요? 이 상태가 되면 엉덩이가 떨어지거나 허리가 너무 올라가서 머리가 뒤로 젖혀지지 않도록 수평 또는 척추가 똑바로 유지된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줍니다. 이때 다리를 드는 동작에서 너무 높이 들거나 또는 너무 낮게 들어서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이 정도 들어주시면서 내 엉덩이 뒤쪽 근육과 허벅지 앞쪽, 배 앞쪽, 속 근육 다 사용되는 것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근육량이 활발하게 사용되면 혈류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심장의 박동이 지금부터 좀 빨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천천히 반복하시면 됩니다. 브릿지 운동, 브릿지 동작의 변형이에요. 나비 모양을 조금 더 가미해서 예쁘고 상체와 하체 골고루 운동할 수 있게 가르쳐 드릴게요. 버터플라이 브릿지. 자, 브릿지 하는 것처럼 누워주세요. 자, 누우신 상태에서 무릎 90도로 세워주셨죠. 이 상태에서 팔은 양쪽으로 벌려주시고
이 상태로 자,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순간에 팔도 같이 올리는데 이렇게 하면 사실 엉덩이 근육을 많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팔도 같이 들어 올리면서 뒤꿈치도 같이 들어 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자, 여기에서 한 번 더 뒤꿈치 들고 올려주실 때 자, 무릎이 벌어지지 않게 11자 유지하시고 내려주시고 자, 이때는 팔 동작하고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올리면서 팔 올리고 내리면서 팔도 내리고 마치 나비가 날갯짓 하는 것처럼 올리면서 힙을 다시 조여주시고 내려주시고 자, 10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 마운틴 동작 아시죠? 산 모양처럼 만드는 겁니다. 천천히 머리서부터 척추 한 칸 한 칸 숙여서 땅을 짚으셨다면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시고 이 상태에서 쭉 뒤로 체중을 이동시켜서 어깨 넓이 사이로 목과 머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할 때 뒤쪽 다리 근육이 이렇게 구부러지거나 뒤꿈치가 들리지 않고 뒤꿈치를 완전히 붙인 상태에서 마운틴 동작을 해주셔야 다리 근육도 스트레칭 되고 어깨, 등, 너무 시원하죠? 자, 이 상태 조금 더 변형해 볼까요? 자,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나, 둘, 마운틴 다시, 다섯. 자, 이때는 복근도 이용하고 다리 근육도 트레이닝 하면서 어깨까지 완전히 하나의 동작으로 모든 관절을 유연하게 하고 근력을 최대로 활동하게 하기 때문에 심박수가 매우 빠르게 작동할 겁니다. 혈류량을 유도하기 위한 동작이죠. 자, 천천히 다시 제자리로 올라올 때는 아래 허리서부터 해서 마무리. 자, 심장이 두근두근 땀이 나시죠? 여러분들 조금 젊어지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동작 갈게요. 지금 하실 동작은 누워서 다리, 그다음에 복근, 그다음에 어깨까지 운동하는 건데요. 어깨는 되게 라운드 숄더. 여러분들 어깨가 이렇게 구부정하고 머리가 앞쪽으로 나오신 분들 잘 따라 하시고요. 앞쪽 가슴 근육이 이완되고 등 쪽 근육이 발달되어야 어깨가 펴지고 소위 멋있고 당당한 자세 1.5 개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이 들면 제일 고민되는 거 어디죠? 복부. 복부에 있는 이 아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근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골반과 다리의 정렬 상태에 맞추기 위해서 고관절에서 다리까지 연결되어 있는 아래 다리 근육, 앞쪽과 옆쪽, 뒤쪽, 그다음에 골반에서 허리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동시에 사용할 겁니다. 자, 누워서 할 겁니다.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만세. 팔을 위로 쭉 올려주시고 이때 다리를 올리면서 팔이 같이 올라올 겁니다. 팔이 올라올 때 날개뼈 있는 데까지 상체를 들어주시는데 상체를 드는 근육은 목 근육이 아니고 바로 복근이에요. 배 근육으로 상체를 들어 올리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만세에서 다리 들면서 상체 들고 내리고 다시 상체 들고 내리고 견관절 유연하게 하면서 복근과 다리, 고관절도 유연하게 하죠. 좌우 10번씩
반복하시면서 유지하는 시간을 점점 늘려가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두 가지 운동을 또 가르쳐 드릴 텐데요. 젊어질 때 제일 필요한 거,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서 항상 나이가 드셨구나 라는 사인이 뭐냐면 진료실 들어오실 때 이렇게 치고 들어오세요. 아프시니까. 엉덩이, 고관절, 허리 통증 물론 있으시지만 임신, 출산, 육아를 경험하시면서 많은 세월 가사 일을 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관절이죠. 이 부분들을 단단하게 유지해주고 또 혈액순환, 림프순환을 잘 되게 해주는 것은 중둔근, 대둔근, 소둔근이 발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허리 통증도 안 생기고 고관절이 유연해지면서 걸음걸이가 그 아름다운 시절의 걸음걸이를 유지하실 수 있답니다. 따라서 오늘은 고관절 주변 부위를 유연하게 하고 관절을 튼튼하게 해주는 중둔근, 대둔근 운동과 더불어서 허리까지 튼튼하게 하고 텔로미어를 더 길게 하기 위한 박동성 운동 같이 병행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하실 동작은 많이 알려져 있는 크램쉘 동작입니다. 조개가 이렇게 입을 벌리는 것처럼 우리의 다리를 이용해서 조개 껍질 모양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옆으로 인어공주처럼 예쁘게 앉으신 상태에서 팔꿈치 직각으로 만들어 주시고, 자, 이 상태, 발은 살짝 모아주세요. 발을 모아주시고 이 상태에 척추 일렬로 딱 만들어 주신 상태가 됐다면 살짝 힙을 들어주세요. 힙을 들어 올릴 때 이 부분이 또 이렇게 너무 올라가거나 너무 내려가지 않게 항상 중요한 건 척추 정렬 상태가 맞아야 합니다. 손 가볍게 허리보다 아래쪽 고관절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이때 크램쉘 아시죠? 조개 껍질 모양처럼 살짝 벌릴 때 중요한 건 중둔근이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허리서부터 엉덩이, 고관절 다 강력하게 수축되는 거 느끼시면서 우리 복근이 복직근, 복사근, 복행근이 있는데 이 동작에서 우리 허리 라인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복사근이 아주 잘 사용이 되고 있죠. 아주 많이 움직이실 필요 없이 천천히 올렸다가 내렸다가. 자, 이렇게 해서 5번 정도 반복하셨으면 릴렉스 하신 다음에 다시 들어서 올려주시고 고관절 바깥쪽으로 외회전 시키면서 중둔근 사용하셔서 조여주시고 근육이 강력하게 사용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어서 하실 동작은 플랭크 동작의 변형이에요. 이 플랭크 동작은 몸의 심부 근육, 즉 코어 머슬을 단단하게 해주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있는 아주 유명한 동작이죠. 거기에서 약간의 변형을 주어서 우리가 한 가지 동작으로 다른 많은 근육들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근육량이 많은 것을 같이 사용해야 우리가 혈류량이 왕성해지기 때문에 오늘 이 동작을 통해서 작은 동작이지만 심박도 빨라지고 땀도 내고 칼로리 소모량도 높이고 코어도 트레이닝하고, 자, 일석삼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바닥, 즉 팔로 어깨를 일직선으로 만드신 다음에, 자, 척추 정렬 상태 이렇게 유지하셨나요? 이 상태가 되면 허벅지 앞쪽의 근육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를 만드는 것은 허벅지 앞쪽 근육, 등 근육, 엉덩이 근육. 자, 이 상태에서 한 다리를 들어서
밸런스 유지하시겠습니다. 이때 한 다리를 들 때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수평 만들어 주시고 반대로 들어서 수평 유지하시도록 노력해 주세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동작 하시면 이번에는 다리를 하늘을 찌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실 때 우리 둔근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둔근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은 다리 라인을 아주 예쁘게 할 수 있습니다. 10번 정도 반복하셨으면 반대로 하나, 가장 바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절이죠. 발목 관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체중을 가장 아래에서부터 서포트하고 지지하는 발목이기 때문에 이 발목의 정확한 위치에서의 사용은 우리 몸의 모든 상체를 건강하게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발목이 자꾸 삐거나 발목 자체의 위치가 바깥쪽 안쪽으로 꺾이면서 다리의 모양과 무릎의 방향이 틀어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릎과 발목에 연결되어 있는 이 종아리, 그다음에 발목 관절과 무릎 관절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익히셔서 하지를 건강하게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 아주 많이 앉아 계시면서 허벅지 안쪽에 있는 근육, 무릎 내측에서 발목까지 있는 근육들이 수축해 있죠. 짧아져 있는 근육 효과적으로 이완시키면서 동시에 같이 다른 부위도 발달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다리를 벌린 상태로 한쪽으로 체중을 실어서 앉아 주실 겁니다. 네, 완전히 앉아 주실 때 팔꿈치를 앞쪽 바닥에 붙여서 허리를 완전히 숙여 주시면 허벅지 안쪽과 뒤쪽이 모두 다 이완되는 거, 강력하게 잡아당기는 느낌을 느끼실 거예요. 보통은 앉아서 바닥에 붙인 다음에 스트레칭 해주는 여러 가지 동작들을 보셨을 텐데 그것보다 조금 더 한 가지 동작으로 힙, 등, 팔, 그다음에 고관절의 유연성과 허벅지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과 종아리 근육을 동시에 이완시킬 수 있죠. 반대로 체중을 옮겨 가시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발바닥을 띄지 않고 옮겨갔을 때 나는 좀 더 많은 챌린지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팔을 펴서 하나, 둘 앞으로 잡아주시고 허리를 더 숙여주시면 더 많은 자극으로 다리 근육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 유지하시고 10초 이상 가능하시면 좌우 번갈아서 유지하시는 동작 해주시면 됩니다. 발목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무릎과 고관절, 골반, 허리까지 우리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목을 이렇게 집에 이런 도구가 있으시면 여기에 올려놓으셔도 되고 발목을 어딘가에 얹어서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허리는 곧게 펴고 다리를 쭉 펴고 무릎이 올라가지 않도록 잡아준 상태에서 발목을 우리가 소위 까딱까딱 한다고 하죠. 이렇게 앞쪽으로 당겼다가 힘껏 당겨주시면 뒤쪽 근육이 이완되고 앞쪽 근육은 강하게 수축하는 거 느끼시죠? 다시 발바닥을 힘껏 눌러주시고 그러면 또 반대로 이완되고 종아리 근육은 수축하고 또 안쪽으로 돌리는 것처럼 힘껏 밀어주시고 바깥쪽으로 발목을 빙빙 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방향성 운동을 통해서 발목을 연결하고 있는 근육들을 각각
각각 트레이닝 할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고 굉장히 간단하고 웃어 보이지만 이 동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리의 안정성은 매우 달라집니다. 사방향을 한 번 했을 때 다 이것을 한 세트고 이 세트를 한 10번 정도 좌우 번갈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무릎 통증을 유발하는 모든 상황에서 하셔야 되는 운동입니다. 무릎을 안 아프게도 하지만 다리를 예쁘게도 해주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죠. 잘 딛고 따라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근육이 이완되니까. 벽을 마주 본 상태에서 자, 한 발 앞으로 했을 때 이 앞꿈치만 앞쪽 발바닥만 벽에 닿도록 이렇게 그래서 11자 뒤쪽 발과 앞쪽 벽에 닿은 발은 11자를 유지하세요. 유지한 상태에서 뒤쪽에 있는 뒤꿈치를 살짝 들어서 체중을 앞쪽으로 밀어주십니다. 이 동작을 체중을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벽을 마주하게 되는 동작으로 하시게 되면 운동되는 것들을 하나도 느끼실 수가 없어요. 자, 발바닥 자체가 완전히 벽에 밀착된다라는 생각으로 붙이신 다음에 뒤쪽을 쭉 이완시켜 줘야 운동의 효과가 탁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벽 밀기를 5초에서 10초 정도 유지하실 수 있다면 대개는 10번에서 20번 정도까지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무릎과 고관절, 발목, 하지에 있는 관절을 안정화시키고 정렬 상태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근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도 대퇴사두근, 허벅지를 강화시키는 아주 간단한 운동입니다. 편하게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쭉 펴주세요. 네, 무릎이 뜨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 키포인트고요. 편하게 이제 뒤쪽으로 체중을 살짝 실어서 안정성 있게 하신 다음에 한쪽 무릎은 세워주시고 자, 한쪽 쭉 편 다리를 바닥에서 들어 올려주시는데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쭉 펴주셔야 내가 원하는 근육들을 다 사용할 수 있고요.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는데 바닥에 닿지 않게 다시 들어 올렸다가 자, 이렇게 바닥에 닿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하실 때 근육의 펌핑 작용이 일어나면서 허벅지 근육이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허벅지 근육 사용되고 복근 사용되고 이 상태 유지하면서 왼쪽 오른쪽 한쪽씩 20번씩 하실 수 있으면 허리 근육, 그다음에 허벅지, 엉덩이 근육 좋게 발달될 수 있습니다. 무릎과 발목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을 사용하는 방법들 가르쳐 드렸고요. 그 근육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다른 부위도 같이 복합적으로 연결돼서 움직일 수 있는 운동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운동을 통해서 안정성 있는 발목, 통증 없는 무릎 가질 수 있도록 집에서 연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 이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